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저 이번에 그 인물탐구 인물로 선정이 돼서 우리 정다룡 회장님의 살아가는 말씀을 좀 듣고자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기계 설비 인생을 걷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올해 몇 년째 되세요? 토탈 84년도부터 했으니까 35년째라고 보면 되는 거죠. 35년. 예, 예. 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우그룹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합치면 35년 하고 사실 기계설비법이 제정이 우리 업계 설비업계 기계설비업계의 수건 사업이었었죠. 네. 그죠? 30년 수건사업.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중차장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게 됐는데 요즘에 뭡니까 이 감염병 바이러스 이런 걸로 환기 설비가 아주 지금 이제 최대 이슈로 이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참 이 기계 설비 산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일종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난 것도 기후변화의 일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세상이 이렇게 여러 변화를 하는데 특히 이제 기계설비 쪽이 보면은 이런 이제 환경 문제에 굉장히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건물 에너지 71%를 기계설비 쪽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 이산화탄소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이제 환경 문제에 처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 기계 설비는 기본적으로 공기나 물이나 유체, 이동 유체를 가지고 다루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공기를 통해서 이제 물론 직접 접촉해서 하지만 대부분 공기를 통해서 비말에 의해서 이게 옮겨가는데 이게 실내에 밀집된데 우리 3mm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외부 공기를 들어오고 안에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비말의 농도를 낮춰서 전염병 감염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퍼펙트하게 100% 방지한다고 못하지만 그걸 줄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9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하루 500명이 감염이 된다 그러면 환기 설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만 하면 되겠죠.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환기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중이용시설에 지금 환기 설비가 잘 안 돼 있고 돼 있어도 운전을 잘 안 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법제화해서 기계설비법 안에서 환기 분야를 좀 개정해서 좀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은 환기 설비를 갖추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환기시설 의무화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는 거죠. 아직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환기 설비를 해야 돼가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은 목욕탕에 큰 목욕탕 같은 경우는 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게끔 환기 설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쉽게 하면은 미흡한 거죠. 미흡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기라 그러면 외부 공기를 가져 들어오고 안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람 1인당 25cmh 정도가 시간당 필요해요. 그러면 그 외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기가 25cmh 들어오려고 그러면 겨우 굉장히 춥잖아요.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닫아놓고 내부에서만 뱅글뱅글 돌리는 거죠. 내부에서 뱅글뱅글 돌리면 오히려 감염을 부추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환기 설비를 하려면 찬바람이 들어오면 조금 데워줘야 되고 이런 이제 좀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해야 된다. 환기 설비가 작은 시설은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시설은 환기 설비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세먼지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우리 근접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니까 여기 대해서는 대비가 안 돼 있는 환기 설비예요. 환기 설비를 고도화한다 그러는데 좀 강화해야 되겠네, 제도를. 좀 고도화한다. 여러 기능을 가질 수 있게. 고도화. 다중 이용 시설의 환기 설비 고도화를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포럼도 하고 각 연구기관에 이제 그 연구 용역도 주고 해서 이제 올해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선진국이 결국은 보면은 굉장히 건설 생산 체계가 잘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도 생산 체계를 그렇게 한다는 그 2024년부터는 하도국끼리 컨소시엄을 해서 운동시장 진출하니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CM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CM은 아직도 빠져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좀 더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 건설 생산 체계가 그 선진국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말씀 더 평소에 좀 갖고 계신 우리 생활 철학? 이제 뭐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백투더 베이직스라고 그러는데 좀 기본에 충실을 하자는 게 이제 제 어떤 생활 철학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게 뭐 아주 옛날부터 나라온 이야기지만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뭐 62년 이상을 살면서 이 업에서 30년 이상을 해보니까 역시 그래도 기본이 탄탄해야 되고 기본에 충실해야 이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융복합 시대니까 무슨 기본이냐 그러지만은 융복합도 기본이 충실하고 잘 탄탄한 상태에서 융복합이 돼야 되는데 어설프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융복합이 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뭐 제 철학이라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는 게 그 삶의 지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제 1년 지났는데 3년 임기시죠? 네. 임기 동안에 뭐 어떤 그 요것만은 꼭 한번 해놓고 가겠다. 아까 말씀하신 기계설비법의 안착. 예. 그죠? 안착이고 그 생산 체계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게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제대로 지금 이제 좀 엇박자가 나는데 회장님 세종 가서 이렇게도 하셔야 돼. 아니 해야죠. 전문하고 그거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지. 이거는 뭐 그냥 그 익스큐즈를 하고 뭐 할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이러려고 만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작은 그 주로 이제 그 관에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가 몇천 개 되는데 그 업체들 생존이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걸 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더 남은 임기 동안 하는 건 아까 다중이용 시설의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어떤 그 건축 환경, 건설 환경, 그렇게 하면 다중이용 시설 환기설비 고도화라든가, 그다음에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가, 요새 BIM 많이 BIM 안착이라든가 이런 그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기계설비단체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설비단체에 있던 설비공학회도 있고, 기술협회도 있고, 설계협회도 있고, 뭐 변호사 회장 같은 경우 우리도 있고, 냉동공조 산업제조협회도 있고, 여기가 유기적으로 잘 해서 기계설비 산업법 안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레벨을 하는 이게 이제 숙제로 되어 있죠. 국민들이 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 다 있으니까. 예, 우리 기계설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하죠. 협회 차원에서도 대국민 홍보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자가 있으면 이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세대별로 예를 들면.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사람을 쓰면 그래서 그게 뭔지부터 이제 좀 알 거예요. 돈이 나가면은. 회장님들 장시간 동안 저희 말씀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